주어진 문제를 어떤 상황이 있겠죠, 맞죠? 그 평면 좌표화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다루는 게 아마 도형 문제일 거예요. 여기서 있는 주어진 문제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기하라고 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기하 문제들을 이제 중학교 때는 2학기 때 내용이 뭐였지? 다 도형 성질 이용해서 증명을 했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식으로 다 증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중딩 때는 그 중딩 거 도형의 성질로 근데 이제 뭐다? 고딩 거에서는 이제 식으로 하겠다는 말인데 근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두 개 섞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그렇죠? 맨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지금 점 A가 있고요. x1, y1 그다음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미 공식은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복습용으로 생각하고 보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다? 선분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직각삼각 그린 거 기억나요?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가 뭐가 돼요? 여기가 x2고 여기가 x1이니까 여기가 x2 빼기 x1이죠, 맞죠? 그다음 여기는 y2고 여기는 y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때문에 선분 AB가 결정이 돼요, 맞아? 그래서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니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공식이다, 맞지? 근데 이제 이 공식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여기서 중선정리라고 하는 걸 배워야 맞아. 일단 중선정리 결과가 뭐였냐면 요렇게 삼각형이 있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연결하죠, 맞죠? 그래서 뭐죠?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요게 2배에다가 어차피 BM이랑 CM은 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적으면 되죠, 맞죠? 그래서 BM의 제곱 그 다음에 AM의 제곱 요거 된다는 거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부터 볼 건데 일단 밑에 좀 참고로 먼저 적어놓고 좀 볼게겠지. 참고로 이게 실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도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A, B, C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뭐다? 한 직선상에 있어도 공식은 성립을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 A가 요 BC 위에 있어, 직선. 그래도 여전히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늘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지? 그럼 일단 증명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좌표평면이라고 하는 걸 이제 도입을 해요, 맞아? 이래가지고 이 중점이 원점이 되게 우리가 세팅을 해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 이렇게 한 다음에 어차피 여기를 제가 만약에 별 콤마 0으로 잡아버리면 어차피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마이너스 별 콤마 0돼요, 맞아? 여기는 모르니까 그냥 x, y로 보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으로 한번 보여볼게겠지. 그러면 지금 좌변이 뭐냐면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뭐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쓴 거에다가 양변 제곱한 거잖아요, 맞아? 루트는 사라지게 되니까 x 플러스 별의 제곱 그 다음 y 빼기 0이 되니까 y 제곱 그 다음에 AC 제곱은 x 마이너스 별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0이니까 y제곱.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요. 전개를 하면 x제곱이 2개 나와요. 별제곱도 2개가 나와요. y제곱도 2개입니다. 맞아? 이렇게 나오고 이별 x랑 마이너스 이별 x는 사라지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정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2배에다가 뭐냐, 별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근데 별이 뭐야? 요 길이잖아. 요 길이들. 그러니까 뭐예요? bm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요 별 제곱이 지금 뭐냐면 bm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예요? 이 원점과 이 거리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뭐야? am의 제곱이 됩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공식이 뭐다? 끝났다. 증명이. 그래서 bm 제곱 am의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중선 정리는 이런 그림들에서 좀 많이 써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을 때 무게중심 그림을 그려요. 중선 그림. 이렇게. 그럼 우리는 알잖아. 무게중심이 뭐예요? 세 중선의 교점이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가 중선이라서 2등분 된다는 거 압니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요렇게도 지금 연결할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그림에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삼각형 ABC에서 중선 정리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삼각형 GBC를 보자고요. GBC 입장에서도 얘가 지금 중선이라고. 맞아? 중선이니까 여기에서도 뭐다? 중선 정리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님들이 알고 있는 요거 성질 뭐야? 2대1 알죠? 맞죠? 요거 2대1까지 이용해가지고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맞아? 그 다음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 이렇게 있었을 때 평행사변형 나오면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다. 이거 두 개가 뭐 평행하다를 쓰는 게 아니라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를 제일 많이 써야겠지. 그래서 그게 뭐 고3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금 대각선이 있으면 얘네가 지금 서로 이렇게 딱 쪼개진다고. 맞아? 여기를 내가 M이라 잡을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 보면 뭐가 돼요? 삼각형 ABD를 보자고. ABD 입장에서 요 놈의 AM은 중선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뭐다? 삼각형 ABD에서 중선 정리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뭐예요? 삼각형 ACD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이 빨간색 선이 중선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삼각형 ACD에서도 중선 정리를 쓸 수 있어요. 맞아? 물론 같은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뭐야? ABD가 되면 당연히 BCD도 되겠죠. 여기서 삼각형 BCD도 되고요. 얘도 ACD가 된다면 ABC도 되겠죠. 맞아? 이렇게도 되죠.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3등분 하는 그림 나오죠. 맞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죠? BC를 3등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M은 뭐 중점이라는 표현이죠.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를 E라고 밝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버리면 니들 다 알고 있는 거 알겠죠? 첫 번째는 지금 뭐예요? 요 삼각형 A, B, E 입장에서 이 AD가 중선이 된다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등분 그림에서 뭐다? A, B, E에서 중선 정리를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삼각형 ADC에서도 이렇게 본다면 AE가 중선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삼각형 ADC에서
중선 정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중선 정리는 보통 지금 이렇게 써요. 지금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이렇게 있었을 때 이놈의 A가 움직이는 점이라고 할게요. 움직이는 점을 앞으로 동점이라고 볼게요. 움직일 동사 써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A가 움직이는 점, 그 다음 BC는 가만히 있는 점. 가만히 있는 점은 고정된 점이라서 정점이라고 볼까 알겠지? 정점일 때 우리는 저 식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할 때 중선 정리가 이용이 돼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는 지금 A가 움직이니까 이 길이 두 개가 바뀌지 맞아. 그래서 지금 뭐냐면 두 개가 움직인다고. 됐니? 우리는 두 개가 움직이는 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산술기하랑 코시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에서는. 됐니? 근데 여기서 산술기와 코시 쓰기가 좀 난해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두 개가 움직이는 것을 한 개가 움직이는 걸 바꿔야 된다고. 왜? 한 개가 움직이는 거는 2차 함수로 다 번역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중선형의 결과가 뭐니? 요게 뭐 한다고? 2배에다가 뭐 AM의 제곱 BM의 제곱인데 봐봐. BC가 가만히 있는 점이면 M도 가만히 있는 그냥 중점인 것 뿐이라고 맞아. 그래서 M도 정점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뭐다? 고정된 값이라고. 그럼 가만히 있는 숫자라고. 그러면 움직이는 건 얘밖에 없잖아. 맞아? A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뭐다? 두 개가 움직이는 것을 한 개가 움직이는 걸로 만드는 작업이 중선 정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너네가 이 세 개의 그림은 아마 RTM 책에 그대로 다 있으니까 한번 봤을 거고 한 번씩은.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너희가 MA2 정석 기본 문제에서 원이 있는 문제 그래서 한번 만나봤을 거예요. 맞아. 근데 이제 중선 정리가 단점이 뭐냐면 중선일 때만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이제 일반화를 하려고 해요. 알겠지? 아마 배운 사람들도 배웠을 거예요. 스트레치 정리도 이제 할 건데요. 이제 뭐냐면 요놈의 B가 아무 점이면 돼요. 그냥 이 BC에 있는 그냥 아무 점이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공식은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막상 외우기는 쉬우니까 외우셔야겠죠? 실제로 고3 때도 이거 문제 풀 때 조금 이용 많이 돼야겠죠? 그래서 공식은 뭐냐면요. BC 곱하기 AB 제곱 그러니까 뭐냐면 얘랑 얘 마주 보는 거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BD 곱하기 AC 제곱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 마주 보는 거 그래서 요게 지금 자변의 그림이 되겠지. 자변의 그림.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BD 더하기 BC 그냥 이 바닥에 있는 거, 그냥 BC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BC라 적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맨날 적을게요. 알겠지? 요거에다가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중선 정리가 여기 뭐야 결과가 지금 뭐죠? AM의 제곱이었잖아.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 AD의 제곱이 한 번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중선 정리에서 여기가 BM 제곱인데 BM 제곱이란 말은 BM 곱하기 BM이잖아. 근데 BM이랑 CM이랑 같다며. 얘를 BM 곱하기 CM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맞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요. BD 곱하기 BC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막상 외우기는 쉬워요. 알겠지? 그냥 단순히 뭐다? 좌변 이 그림만 외우면 우변은 그냥 바닥 길이 더해주고
그 다음보다 이 남은 선 제곱해주고 바닥끼리 2개 곱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뭐냐면 실제로 삼각형 ABC가 안 만들어져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ABC가 한직선상에 있어도 된다니까 알겠지? 얘도 증명을 똑같이 이렇게 평면좌표를 도입해서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똑같이 이제 D가 원점이 오게.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냥 그림 대충 그릴게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B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M,0이라고 할게요. 그냥 음수 쓰기 싫어서. 알겠지? 여기는 C라 잡고 여기를 N,0이라고 할게야겠죠? 그래가지고 좌변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다 할 겁니다. 알겠지? 그럼 봐봐. 좌변이 지금 뭐냐면 시작이 BC 곱하기 AB 제곱 그 다음에 BD 곱하기 AC 제곱 이렇게 되니까 DC 길이가 뭐냐면 지금 뭐가 돼요? N이에요. N. 그래서 여기가 N. AB 제곱은 뭐냐면 요거 두 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X 더하기 M의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그 다음에 얘는 BD. BD는 M이죠. M. 좌표가 마이너스 M이니까 그래서 얘가 M 곱하기 AC 제곱 뭐예요? X 마이너스 N의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맞아? 얘를 그냥 전개만 하면 돼야겠지? 전개를 하면 여기 잘 봐봐. X 제곱에다가 N 하나 곱해져 있고 여기는 X 제곱에다가 M이 곱해져 있으니까 X 제곱으로 묶어내면 N 더하기 M이 만들어지지. 마찬가지 Y 제곱에다가 N이 있고 Y 제곱에다가 M이 있으니까 Y 제곱 묶어내면 M 더하기 N에다가 Y 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일단 이걸 적을게요. M 더하기 N에다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방금 만들어졌어요. 맞아? 그 다음에 천천히 보면 여기 봐봐. 여기에 2mx가 만들어지는데 앞에 n이 있으니까 2mxn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2nx에다가 m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mnx라고. 그러면 플러스 2mnx고 마이너스 2mnx니까 사라지게 되겠지 거기는. 그럼 이제 남는 게 뭐냐면 요거 완전 제곱한 것들만 살아남는다고. 맞아? 그럼 얘는 m제곱에다가 n이니까 m제곱 n 여기는 n제곱에다가 m이니까 뭐야? n제곱 m 요렇게까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요. 뒤에 파란색 부분만 잘 보니까 지금 뭐예요? mn으로 묶어낼 수 있다고. 맞아? 그래서 mn으로 묶어내면 m 더하기 n 요렇게 지금 나오게 돼요. 맞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m 더하기 n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m 더하기 n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mn 요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봐봐. 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BD 길이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게 CD 길이 뭐 DC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야? AD 제곱이죠. 그 다음에 m 곱하기 n이 뭐예요? BD 곱하기 DC가 됐잖아. 맞아? 그니까 뭐야? 그냥 구별 결과 바로 나와버리지.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된다고? BD 더하기 DC라 적어줄게요. DC 그 다음에 AD 제곱 BD 곱하기 DC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꼭 중선이 안 나오더라도 늘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딱 중선이 했으면 좋겠는데 중선이 아니야? 그럼 이 공식 쓰면 그냥 풀리게 돼요. 알겠죠? 그거는 문제 풀 때 쓰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도 활용도가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서 아마 A점만 움직일 거예요. A점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BCD는 가만히 있는 점일 거라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가 움직이니까 두 개가 움직인다고. 두 개가. 근데 결과를 봤더니 A가 있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 한 개가 움직이는 작업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냐면 최대 최소의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문제 푸는 거는 1분 책에 나오면 제가 그때 가서 이용을 할게. 알겠지? 분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분점은 그냥 내분점과 외분점을 한 번에 그냥 분점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님들이 이게 뭐야? 초딩 때는 이런 거 배웠잖아. 여기가 A, 그래서 여기가 뭐 X1, 여기가 지금 B, X2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뭐다? 분할을 하겠다는 거잖아, 맞아? 이 분할한 점을 우리가 분점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안에서 분할했다 해가지고 얘를 내분점이라고 부르죠. 얘를 P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다? 요거 두 개 성분 길이비가 M 대 N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미 니들이 내분점 공식은 알고 있을 거라 믿을게 알겠죠? 그래도 그냥 한번 보자 알겠지? 그러면 성분 PA의 길이는 P 빼기 X1이고 성분 PB의 길이는 X2 빼기 P가 됩니다. 맞아? 그런데 성분 AP랑 그러니까 PA랑 PB의 길이비가 지금 뭐예요? M 대 N으로 주어졌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P-X1 대 X2-P 얘가 M 대 N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비례식은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MX2 빼기 MP 그 다음에 NP 마이너스 NX1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P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P 는으로 정리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 넘겨주고 얘 넘겨주면 지금 뭐가 되냐면 M 더하기 N의 P에다가 MX2 더하기 NX1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M은 어차피 길이비니까 양수예요. 맞아? 그 양변 M 더하기 N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알고 우리는 얘를 이제 뭐다? 내분점이라고 부른다. 맞아? 됐네? 그래서 너희가 잘 알고 있어요. 내분점일 때는 요거 두 개의 합분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냥 크로스로 곱한다. MX2, NX1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잖아. 맞아? 근데 앞으로 수업 시간에 요 표기법도 하나만 조금 알고는 있어야겠지. 뭐냐면 얘를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 내가 가끔 가다가 왜냐면 이게 좌표평면 넘어가면 문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복잡해져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얘를 M 더하기 N은 그대로 적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연습을 하자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뭐냐면 대문자 P야. 그러니까 점 P 알겠지? 근데 X2가 뭐냐면 B라는 점이었다고. 맞아? D. 그래서 MB 라고 적을 거고 X1이라고 하는 거는 A점에서 나온 거잖아. 맞아? 그래서 NA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표기를 하겠다는 거겠지? 이거는 그냥 약속을 할게요. 그냥 교과서에서는 안 다루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직방할 때 너네가 편하게 나와서 미리 계속 익숙해집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외분점은 이제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외분을 할 때는 M이랑 N이랑 다를 때만 됩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뭐다? M 대 M 외분이란 말은 존재하지가 않아야겠지. 왜냐면 M 대 N 대 버리면 거리비가 같아서 바깥쪽에 존재를 안 해서. 알겠죠? 그래서 MN이 다를 때 우리가 뭐야? 이렇게 얘네 두 개도 지금 사이즈가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선 이렇게 수직선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M 값이 크면요 이쪽이 길고요 여기가 N 되게 짧게 그래서 요거를 Q라고 하고 여기를 Q 요렇게 적겠지. 그 다음에 이제 N이 클 때는요 M을 작게 요만큼 해주고 이만큼을 N으로 봅니다. 맞아? 그래서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가 M에 따라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달라요. 맞죠? 여튼 선분 밖에 있기 때문에 얘를 외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차피 공식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 너네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생략하고 요거 위에 것만 두 명은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예요? AQ 길이가 Q 빼기 X1 그 다음에 BQ 길이가
Q 빼기 X2입니다. 맞아? 그런데 AQ 대 BQ가 지금 M 대 N이에요. 맞아?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뭐다? Q-X1 대 Q-X2는 M 대 N이다 되겠죠.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지금 뭐예요? 비례식 계산을 해주면 MQ-MX2 NQ-NX1 이렇게 되잖아. 맞아? 요 밑에 그림 조금 지울게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Q니까 뭐다? 얘를 넘겨주면 M-N의 Q에다가 얘를 넘겨주면 MX2 빼기 NX1 이렇게 나온다. 맞아? 여기서도 마찬가지 M이랑 N이랑 다르기 때문에 M-N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M-N분의 MX2 빼기 NX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님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똑같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였냐? 뭐다? 이렇게 MN 있고 M 대 N 그 다음에 이렇게 AB가 있다면 뭐다? 크로스로 된다는 우리가 안다고. 맞아? 그래서 M-N분의 뭐야? MX2 빼기 NX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외분점이라 부르고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기호로 이렇게 하자고요. 점 Q 뭐지? 이게 좌표잖아. 맞아? 얘를 점으로 나타내면 Q가 되고요. 맞아? 똑같이 M-N분의 그 다음 X2가 뭐였다고요? B였다고요. 그래서 MB 빼기 NA가 됩니다. 그치? 여기서 봐봐. MB 빼기 NA 바로 되잖아. 맞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다? 수업 시간에 표기를 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까 증명 안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그래서 N이 작은 상황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얘도 뭐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M 더하기 M 빼기 N분의 뭐가 나와요? MB 빼기 NA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다? 요렇게 좌표평면 도입해가지고 그 다음 뭐다? 이 좌표평면 위에다가 선분 AB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래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X1, Y1이고 여기가 X2, Y2라고 한다면 네 분점만 할게요. 요 분점까지 하면 너무 귀찮아지잖아. 맞아? 그래서 요렇게 M 대 N 네분을 하고 싶다고. 됐니? 그래서 너네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래서 여기를 모르니까 지금 뭐랄까? P, Q? 라고 할게 그냥. 아닌가? P1, P2로 할까요? 그게 낫나? 그 기호는 알아서 편한 대로 쓰세요. P1, P2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지금 X1이고 여기가 지금 P1이고 여기가 지금 X2가 되고 Y축에도 수선을 발휘드릴게요. 그럼 여기는 Y좌표니까 Y1이고 여기는 P2고 여기는 Y2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뭐다? 요렇게 한번 평행선 X축과 평행선을 긋고 요렇게 지금 Y축과 평행선을 그어버리면 요 직각삼각 두 개가 닮은 거 알잖아. 맞아? 닮음이라서 요 길이비가 M 대 N이면 여기도 길이비가 M 대 N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맞아? 근데 어차피 얘보다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여기도 뭐가 돼? M 대 N이 된다는 거 알잖아. 맞아? 그럼 이제 뭐야? 수직선으로 바뀐 거 맞나요? 수직선으로 바뀌면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야? P1이 뭐가 되는 거예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좌표 평면에 이걸 수직선으로 내리겠다는 말이 나왔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냐면 요렇게 내가 선을 x축과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가 지금 이제 m 대 n이면 여기도 지금 몇 대 몇이에요? m 대 n의 비율 됐잖아. 맞아? 닮은 때문에 맞습니까? 이게 n 대 m이면 n 대 m이다 알잖아. 맞지? 그럼 이게 그대로 여기 내려온 거니까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m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지금 뭐가 됐니? 수직선이 돼버렸잖아. y축이라고 하는 수직선. 그러면 P2를 계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P2는 똑같이 m 더하기 n분의 뭐예요? my2 그 다음 이제 뭐예요? ny1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 맞아. 근데 우리는 아까도 뭐라고? 이제 기호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바로 적어버려. 뭐? 점 P는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m 더하기 n분의 그 다음에 이제 뭐다? mb 그 다음 뭐다? na라고 적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다? 내분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x좌표 2개 넣으면 된다겠지. 그러면 내분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y좌표를 넣으면 내분점의 y좌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뭐다? 외분점도 똑같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증명은 안 했겠지? 그래서 이 Q라고 준다면 얘는 뭐가 된다고? m-n에다가 mb-na가 된다라고 알 수 있고 x좌표는 여기 x좌표 넣으면 되고 y좌표 넣어버리면 y좌표 나오면 되겠지. 이거는 증명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일게요. 알겠죠? 왜냐하면 증명으로 가면 좀複雜인가? 아니 나 이거 먼저 하고 할까? 이거 먼저 하고 보자. 나 증명을 그걸 맨날 안 해봐서 하면 틀릴 것 같아서 일단 얘부터 먼저 하자.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가 뭐야? 뭐라고? 그 작도죠. 맞죠? 이게 지금 무게중심 작도가 세중선의 교점이거든. 물론 교과서마다 다르긴 한데 원래는 무게중심 정의는 세중선의 교점이 아니다 이거지. 그냥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한 포인트를 딱 찍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지? 안 넘어지고 유지하는 거 그 점이 원래 무게중심이야. 근데 이제 삼각형에서는 그게 하필 얘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뭐 과고라던가 자사고를 준비할 때 쓸 거 아니야. 글을 주제할 거 없으면 사각형의 무게중심도 한번 찾아봐 봐야겠지. 그러면 조금 쓸만할 거야. 왜냐면 약간 이거는 뭐 그냥 황금하고 넘어갈게.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항상 삼각형 두 개를 쪼갤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요 선상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이 선상이 어디에 있냐면 얘 넓이가 S1이고 요 넓이가 S2면 요게 S1, S2 내분점인가? 이거는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야. 사각형의 무게중심 치면. 그러면 사각형의 무게중심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실제로.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봐야겠지. 본인도 이제 주제 쓸 거 없을 사람들.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오각형도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알아요. 그래서 뭐야? 중선 작도를 이렇게 해주고 중선 작도를 이렇게 해주면 뭐다? 얘는 자동으로 저 점을 지나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할게겠지. 됐니? 여기서 질문 한 개만 해줄게. 얘들아 이거 너네 이거 2대1인 거 알잖아. 맞아? 저거 왜 2대1이야? 아는 사람 설명 좀 해봐 나한테.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거 왜 2대1인지 막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없어? 대선 좀 매일 없나 한 명.
쓰는 거 처음 본다. 2대1 증명 해오기 원언투에다가 인터넷 검색 금지 혼자만의 방법으로 증명한 다음에 책이랑 비교하기. 그래서 어차피 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맞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됐을 때까지 혼자서 증명을 못 해내면 학원 오기 전에 책 보고 증명 적어보면 되겠지. 일주일 고민해봐야겠지. 남한테 묻지 말고 스스로 하기.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아까 오늘 앞에서 했던 건데 중딩 건데 여기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중선, 그다음 요렇게 중선, 그다음 요렇게 무조건 지나가는 거 알죠? 중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G가 되는데 아까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질문한 게 뭐였냐면 요게 왜 2대1이냐? 이거 증명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중학교 2학년이 아무도 대답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증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증명을 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는 요렇게 좀 있었을 때 요렇게만 선을 그어 놓을게요. 여기 어딘가에 G가 있는데 몇 대 몇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요거 알아요. 삼각형 GBC 입장에서 본다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S라고 잡으면 여기가 S가 됩니다. 맞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큰 삼각형 입장에서 본다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가 돼요. 그러면 얘가 T면 얘도 T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 T에서 S를 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다? 요게 밑변의 길이 B가 넓이 B면서 이 넓이 B면서 전체 넓이 B까지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 짓을 한 번 더 이쪽으로 가볼 거예요. 얘를 연장선을 이렇게 섞어버리면 여기가 지금 중선이 됐잖아요. 맞죠? 그럼 이 T가 정확하게 반반 쪽에 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T가 되고 여기가 지금 뭐가 돼요? 2분의 T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이쪽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본다면 뭐라고요? 요게 지금 정확하게 1대1이랬고 얘도 지금 1대1이 돼요. 근데 얘는 T죠. T. 쟤는 T고 얘는 뭐예요? ES입니다. 그래서 T랑 ES가 1대1이기 때문에 같아야 돼요. 그래서 T가 ES가 나오니까 2분의 T는 뭐가 돼요? S가 되고 S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얘가 SSS인 걸 증명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여기도 S고 여기도 S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뭐냐면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비교를 한다면 요걸 밑변으로 봤었을 때 얘는 넓이가 S고 얘는 넓이가 지금 ES예요. 넓이 B가 2대1입니다. 맞아? 근데 요 두 삼각형 높이가 똑같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다? 밑변의 길이 B도 2대1이 됩니다. 그래서 뭐다? 요 2대1이 나오게 되어야겠지. 근데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아마 이렇게 증명을 한대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ABC가 있었을 때 뭐다? 여기 중선, 여기 뭐 M 잡을게요. 여기 중점, 여기 N 잡아서 2등분 이렇게 했다고 칠게야겠죠? 그래가지고 요걸 연결을 해주면 삼각형 중점 연결경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있었을 때 여기가 지금 G가 된다면 요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삼각형 중점 연결이기 때문에 요거 길이가 2별이면 요거 길이가 별되고 평행하다까지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요 빨간색 삼각형인가? 요 지금 초록 삼각형이 뭐예요? 평행하니까 억각 때문에 닮으면 되겠죠. 맞죠?
닮은데 닮은 B가 2대1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야? 여기도 2대1 되고 여기도 2대1 되겠네. 맞죠? 그래서 여기 2대1이니까 반대쪽에서 똑같이 해버리면 여기도 이게 2대1인 거 증명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 아니면 얘로 우리가 보통 증명을 많이 합니다. 됐죠? 당황스럽다. 중2니까 제일 기억 잘했다는데 오히려 중3, 고1보다 기억을 못하구나. 그래요? 일단 이건 한번 받아들이자. 알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 하잖아. 분점에서 여기 점을 x1, y1 여기 점을 x2, y2 여기 점을 x3, y3라고 한다면 이 g가 3분의 그거인 건 알죠? 맞죠? (3분의 x좌표의 합이랑) 3분의 y좌표 합인 걸 님들이 알고 있어야 맞아? 그래서 이 공식을 증명할 때 일단 이 2대1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맞죠? 근데 오늘은 요거를 우리가 아까 배운 표기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우리가 배운 표기법으로 한다면 얘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g라고 하는 거는 3분의에다가 x1은 a, x2는 b, x3는 c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우리가 요 표기법을 이제 쓸 수 있다 했잖아. 맞아? 맞니? 그래서 이 표기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 알겠지? 그럼 첫 번째 요 m을 보자고. m은 BC의 중점입니다. 맞아? 맞니? 중점이란 말은 1대1 내분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 맞아?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 내분점 공식 때문에 m을 2분의 b 더하기 c 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놈은 am의 2대1 내분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g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g는 2대1 내분이니까 2 더하기 1분의가 되고, 근데 여기 am을 적어놓을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m 더하기 a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여기가 2m 더하기 a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야? 3분의 그 다음에 2에다가 요렇게 a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m이 뭐래? m이 2분의 b 더하기 c라며? 여기다가 2분의 b 더하기 c를 넣자고. 됐니? 그럼 요 2분의랑 2 사라지게 되잖아. 그러면 뭐가 나와요? 3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a니까 뭐야? 증명이 완료됐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그 다 적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지 않니? 표기하는 자체가. 이 표기법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하책에서 배워야겠지. 벡터 할 때. 그래서 미리 그냥 익숙해지자는 거겠지. 첫 번째 갈까요? 삼각형 ABC가 있어요. 있는데 뭐로 할까? BA로 할까? 이렇게 할까? AD의 2대1 외분점 얘를 D라고 할게. 그 다음에 AC의 2대1 외분점을 E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나? 요렇게 상표 ABC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2대1 외분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나갔을 때 여기가 2대 1됩니다. 맞아? 맞나요?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AC라고 했으니까 2대 1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요 점을 D라고 하고 이 점을 E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면 D를 연결을 이렇게 쓱 해주면 2대1이 나오면 무조건 중점이라고 그냥 기억을 해버려야 알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기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지 않니? 이렇게 난잡하게 적는 것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 어차피 이게 1이면 얘도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된다고. 맞아? 그럼 우리가 어차피 중학교 2학년 때 알잖아. 요거 변의 길이 B, 변의 길이 B 요거 아니까 요거 뭐야? 평행하다는 거 알고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지. 맞아?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딱 2배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안다고. 요까지 지금 된 거 같나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항상 그려진다는 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뭔가 2대1 외분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었을 때 얘를 중점이라고 의심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결국 뭐냐면 B는 AD의 중점이고 그 다음에 C는 AE의 중점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좀 쓰일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뭐야? 이 D랑 C를 연결을 해주고 됐니? 그 다음에 E랑 B를 연결을 해줘요. 됐어요? 그러면 요 초록색 두 개 선이 봐봐. 큰 삼각형 ADE 입장에서 봤었을 때 여기서 봤었을 때 뭐가 돼? 중점을 지나가니까 중선이 돼버린다고.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중점을 지나가니까 중선이 된다고. 맞아? 그래서 지금 뭐냐면 DC랑 그 다음 뭐다? BE가 중선이 돼요. 됐니? 우리는 뭐야? 세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잖아. 맞아? 그러면 요 포인트가 지금 뭐가 되냐면 이 포인트를 내가 P라고 할게. 그래서 이 P는 항상 뭐가 된다고? 삼각형 ADE의 무게중심이 돼버려요. 됐니? 맞잖아. 중선의 교점이니까. 초록색이 중선이니까. 됐니? 그럼 중선이니까 너네 뭐 이런 것도 알잖아. 뭐야? 무게중심일 때 요거 2대1만 알고 있다면 2대1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요거 넓이가 SS 그다음 뭐야? SS 라고 하는 거 알죠? 요거는 맞아? A, B, C 이렇게 있고 여기를 M 대 N 내분하고 여기를 D 여기를 M 대 N 내분하고 여기를 E 여기를 M 대 N 내분하면 여기를 F 그러면 삼각형 DF가 만들어지죠. 맞죠? 제가 그림 좀 그리네요. 됐나요? 그래서 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뭐다?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이 같다라는 거 알잖아. 맞지? 맞니? 그 다음 이게 꼭 내분점이 아니더라도 삼각형이 이렇게 작게 있어요? 외분점으로 아직까지 성립을 합니다. 맞아? 그래서 뭐다?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 여기를 M 대 N 여기도 연장선을 긋고 뭐다? M 대 N 여기도 연장선을 긋고 M 대 N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만들어진 점이 D고 여기 만들어진 점이 E고 여기 만들어진 점이 F 해가지고 또 뭐다? 커다란 삼각형 DF가 만들어지죠. 맞아? 그래서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ABC랑 일치한다라는 걸 님들이 아마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근데 잘 안 나오던데 심화 문제 배웠으니까. 뭐 할 거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DEF의 무게중심이 지금 같은 것을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렇죠? 그 삼각형의 ABC의 무게중심은 뭐가 돼요? 우리가 G라고 하고 얘가 우리가 오늘 배웠던 표기법에 의해서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의 무게중심을 G'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G'은 지금 뭐가 돼요? 3분의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되겠죠. 맞죠? 오늘 배웠던 표기법.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은지를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먼저 D부터 본다면 D는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서 D가 뭐가 되냐면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E라는 놈은 뭐가 돼요? BC의 M 대 N 내분점이니까 M 더하기 N분의 MC 더하기 NB가 되죠. 맞죠? 마찬가지로 F는 CA의 M 대 N 내분점이라서 얘가 M 더하기 N분의 MA 더하기 NC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뭐예요? G'이라고 하는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3분의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되는데 DEF가 지금 요거니까 얘를 적어버리면 얘가 3분의 1 먼저 빼낼게요. 그 다음 이제 봤더니 여기 NA 보이고 여기 지금 이제 MA 보이고 그러면 M 더하기 NA가 되겠죠. 근데 요거 세 개 다 M 더하기 N분의 1이 있으니까 요 M 더하기 N분의 1을 있다고 보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처리를 해주면 뭐가 돼요? M 더하기 N에 A가 나오죠. 그런데 요거 MB랑 뭐야? MB도 처리를 해주면 M 더하기 N에 B가 나오게 되겠죠. MC랑 NC를 더해주면 M 더하기 N이 C인데 M 더하기 N에다가 C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M 더하기 N이 약분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G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야? G'이랑 G가 같네요. 그래서 뭐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뭐다? M 대 N 내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한다는 걸 증명을 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뭐다? M 대 N 외분한 삼각형 이 삼각형 지금 뭐예요? DEF라고 할까요? 얘도 뭐다? 여기 M 더하기 N 대신에 다 M 빼기 N만 넣으면 그대로 성립할 거면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도 뭐다? 성립을 하니까 증명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겠죠. 심한 주제를 할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너희가 RPM이랑 정석에서 했던 거 반복해야겠죠.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 요거부터 볼게요.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지금 직선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직선이 있어요. 근데 점 AB가 한 번은 이렇게 다른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한 번은 이렇게 같은 영역이 있었을 때. 그리고 나눠지고 P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라고 할 때겠죠. 그럼 우리가 이미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반대 영역이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선분일 때가 답이 됩니다. 즉 P가 딱 여기 위에 있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 위에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P가 여기라고 친다면 지금 요렇게 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맞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삼각형 결정 조건에서 이 길이는 요거 두 개 합보다 작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P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면 무조건 삼각형 결정 조건 때문에 뭐다? 다른 P들은 최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같은 영역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연결을 해버리면 P가 여기 위에 있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같은 영역일 때는 아무거나 하나를 선대칭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B를 선대칭을 시켜버리면 이 점을 B'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이거 이동 안 시킨 거랑 이동시킨 거를 그냥 연결을 해버려요. 하고 여기를 P라고 그냥 잡아버려요. 이렇게 거꾸로 증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럼 지금 뭐가 되냐면 AP 더하기 BP 얘는 지금 이 B랑 P를 연결을 해버리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왜? 수직 이등변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요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BP라고 하는 게 B'P로 바뀌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AP 더하기 B'P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뭐야? 이거 더하기 이거 치우니까 뭐예요? 반대 영역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선분의 비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늘 뭐가 되냐면 AB'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같은 영역에 있었을 때는 대칭 이동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대칭 이동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 점을 뭐다? 움직이는 점이 있는 이 점의 자체가 직선인데 이 점의 자체에 대해서 뭐다? 대칭을 시켜주면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라인인 거 기억을 해야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뭐 최대로 되긴 한데 일단 최소라고 하고 문제를 볼게요. 최대일 때도 성립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방법이 보통 두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방법 1과 방법 2가 문제마다 쓰이는 게 달라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 1은 뭐냐면 아까 오늘 했던 이제 뭐예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나오면 중선정리를 쓸 수 있다 했습니까? 그래서 중선정리를 이용을 하면요 얘가 뭐가 되냐면 2배에다가 A와 B의 중점을 M이라고 쓴다면 AM의 제곱 더하기 PM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P가 지금 움직이는 점, 동점이고 그 다음에 A랑 B가 지금 뭐냐면 가만히 있는 정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P가 움직이니까 여기는 지금 두 개가 움직인다고요. 두 개가 움직이는 것의 최소는 우리는 산술계랑 코신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한 개로 움직이는 여기밖에 P가 없잖아. 맞아? 그래서 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 이게 뭐다? 2차 함수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는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선분 AC위를 움직인대요. 이때 우리한테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그냥 바로 중성형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형이 쓰면 2배에다가 그러면 BC의 중점을 세팅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M이라고 할 게겠죠. 이거 지금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같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돼요? BM 제곱에다가 그 다음 뭐예요? PM 제곱이 됩니다. 중성이 맞습니까? 근데 BM 길이는 1이잖아요. 1.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2배에다가 1 더하기 PM 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면 PM 한 개만 변하는 거니까 뭐다? PM의 최소값만 구해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라면 이런 걸 알아요. P가 여기 위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P가 A부터 C까지 움직이는 자체를 보자고요. 그럼 이래 되나요? 이게 지금 P가 처음에 A에 있으면 이게 지금 PM이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점점 P가 C 쪽으로 이동을 하면 할수록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들은 점점 짧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냐면 제일 짧아지는 순간은 항상 수선의 발입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수선의 발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길이의 변화율이 점점 짧아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 뭐다? 길이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변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수선의 발입니다. 그래서 뭐다? 수선의 발입 때가 제일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1 더하기 이제 뭐예요? P점이 H일 때 그래서 뭐가 돼요? HM의 제곱
이때가 뭐가 되냐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hn 길이만 구해내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집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지?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지금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뭐예요? 1대 루트 3대 2 맞아요? 나누면 2분의 1 되고 루트 3 곱하면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뭐예요? MP의 최소값은 2분의 루트 3일 때가 돼요. 그러면 제곱을 해주면 4분의 3, 4분의 7, 2분의 7이 나오게 된다. 맞아요? 그래서 뭐다? 얘가 최소값이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이용해서 먼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생 노가다를 다 띄는 거예요. 생 노가다가 뭐냐면 그냥 A점을 A, B라고 하고 B점이 C, D라고 주어져 있고 P를 우리가 X, Y라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무식하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실제로 한번 해봐요. 그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X-C의 제곱 Y-D의 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게 돼요. 얘를 전개를 하잖아요.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CX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A 더하기 CX 그 다음에 Y제곱 Y제곱 2Y제곱 마이너스 2BY 마이너스 2DY라서 마이너스 2에다가 B 더하기 D에 Y가 나옵니다. 그 다음 뒤에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는 그냥 뒤에는 그냥 상수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냥 1일이다. 상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할 거냐면 얘를 하나의 2차 함수로 번역을 할 거고 y라는 숫자를 신경 쓰지 말고 얘도 하나의 2차 함수라고 번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차 함수 fx 그다음 얘는 2차 함수 gy 그러니까 y가 있어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x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그럼 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돼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2차 함수는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요거 그러니까 뭐가 돼요? 2분의 a 더하기 c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고 여기도 문자를 그냥 y로 바꾼 것 뿐이지 이렇게 똑같은 gy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도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게 돼요. 맞아?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요거니까 뭐가 돼요? 2분의 b 플러스 d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얘와 얘가 동시에 최소값이 되는 곳이 이 전체식의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뭐다? 최소값이 되는 순간은 뭐예요? 이놈의 x가 y가 뭐야? p잖아. 그래서 p라는 게 x, y인데 이게 뭐가 될 때냐면 2분의 a 더하기 15 x값 그 다음 뭐야? 2분의 b 더하기 d일 때가 된다. 맞아? 물론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이거 되겠죠. 뭐야? a, b 중점이죠.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중점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2분의 x좌표의 합, 2분의 y좌표의 합 요렇게 조금 번역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번 주제는 저기다가 이제 점을 한 개 더 추가를 해볼게요. ap제곱 bp제곱 10p제곱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의 최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점이 한 개만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나요? 제가 A라는 점을 A1, A2 B라는 점을 B1, B2 C라는 점을 C1, C2 그 다음에 위에 P는 X, Y라고 둔다면 이 주어진 식을 준식이라고 할 거겠죠? 그럼 얘는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보세요. x-a1의 제곱, x-b1의 제곱, x-c1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3x의 제곱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1x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a1 그 다음에 b1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완전 제곱식 전개라서 점이 하나 추가되면 여기가 점이 3으로 바뀌고 여기가 좌표 한 개 더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이래 되잖아요. 3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a2 b2
C2에 Y에다가 뒤에는 블라블라 상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맞아?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얘를 fx라고 보고 그 다음 얘를 gy라고 본다면 뭐라고요? 대칭 축에서 최소를 가진다고요. 근데 얘는 대칭 축이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쓰면 x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3분의가 되겠죠? 3분의 a1, b1, c1이 되는 거고 얘도 대칭 축을 하면 y는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3분의가 되겠죠? a2, b2, c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뭐야?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얘와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의 기본 성립 조건이 뭐야? x, y가 3분의 a1, b1, c1이고 3분의 a2, b2, c2가 됩니다. 근데 얘도 전문 용어로 본다면 뭐예요? 무게중심이죠, 맞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의미부여를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세개일 때는 단순히 뭐다? 3분의 2인 것 뿐이고 여전히 x좌표의 합이고 뭐다? y좌표의 합입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뭐다? 점을 한 개를 더 추가를 할게요. 점을 추가해가지고 ap제곱, bp제곱, cp제곱, dp제곱으로 추가를 한다면 이때의 p는 똑같아요. 뭐냐면 점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여기가 이제 4로 바뀌고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냐면 이래 된다고 4분의가 될 거고 여기도 뭐다? 4분의가 될 거고 뭐 여기를 A, B, C, D라고 한다면요 A1, B1, C1, D1 여튼 X좌표의 합입니다. 여기도 뭐야? A2, B2, C2, D2가 돼서 뭐예요? Y좌표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무 조건이 없으면요 항상 제곱의 합은 2개일 때는 2분의가 되고요 3개일 때는 3분의가 되고요 4개일 때는 4분의가 돼요. 그럼 당연히 5개일 때는 5분의가 되겠죠. 근데 특수 조건이 붙으면 이게 깨지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못 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립한다는 거겠죠. 이번엔 제곱을 없앴어요. 4개짜리인데 요거는 아마 너네가 RPM 체계에서 봤을 거예요. RPM 체계 있는 문제라서 얘는 일단은 이렇게 돼요. 봐봐 A점이 이렇게 있어요. 됐니? 그 다음에 B점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C점이 여기 있고 D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는 너네가 실제로 좌표를 다 찍어보면 이게 신기하게도 A, B, C, D가 사각형이 만들어질 때만 출제를 해요. 그거 말고는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은 풀기 힘들어야겠지. 됐니?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할 거예요. 뭐냐면 AP랑 CP라고 하는 놈을 한 세트로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BP랑 DP라고 하는 놈을 한 세트로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아까 1번에서 뭐 했냐면 AP랑 CP는 뭐다? 요때가 최소라고 했다고 맞아? 그래서 이때가 지금 뭐다? 최소 길이가 돼요. 됐니? 그 다음에 BP랑 DP는 아까 1번에서 했잖아. 뭐일 때예요? 요때가 최소라고 했습니다. 맞아? 됐니? 그러면 내가 지금 우기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두 개 더한 거가 최소값이라고 우기고 싶어. 됐니? 근데 우기려면 P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P는 어디 위에 점이면 돼? 얘가 되는 순간이 뭐라고? P는 AC 위에 있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AP 더하기 BC니까 파란 선이 만들어지잖아. 맞아? 거기에다가 P는 또 어디 있어야 돼? 요 초록색 때문에 BD 위에 있으면 되잖아. 맞아? 됐니?
근데 우리는 뭐야? AC랑 BD가 현재 교점이 존재하네? 맞아? 요 점을 E라고 할게 알겠지? 그래서 뭐냐? 즉 P가 E라고 존재를 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때가 최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곱이 없는 4개짜리는 사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다? 대각선의 교점일 때가 답이 되어야겠지. 근데 제곱이 있으면 뭐라고? 4분의 X좌표와 Y좌표 합해야겠지. 됐나요? AP 한자이고 난이도 위상자 알지? 이건 만들어줄게. 이거는 페르마 포인트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페르마 포인트라고 할게. 검색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야지 더. 이거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몇 개는 아마 수업 시간에 나중에 다루긴 할 거예요. 1분째 최고 수준에 있어서 한번 건드리긴 할 건데 수업 때는 제가 다 건드릴 수는 없어요. 너네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않니? 그때 뭐 이렇게 정사각형 있고 정사각형 해가지고 P가 이렇게 내부점이 있다.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 뭐 구하는 거 있잖아. 본 적 있지 않니? 이거 A급석이 있는데 이거 막 이 부분을 잘라서 막 이쪽에 붙여놔가지고 막 일직선 만들어내가지고 135도라서 뭐 피타고라스 막 써가지고 구한 거. 근데 얘는 적당히 또 뭐 잘라서 붙여가지고 뭐 정사각형 갑자기 뭐 굴려 떼고 굴려가지고 A급석이 있는데 그게 이 문제거든. 이거 문제 어렵잖아 많이. 그래서 지금 수업에는 안 할 거라고 해야겠지. 물론 나중에 한 번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요게 아니라 요 위에 걸로 일단 대체해서 할 거야겠지. 그래서 얘는 어차피 지금 고1 과정으로는 그림이 3개밖에 출제를 못해요. 덧셈정리라고 하는 걸 미적분거를 안 배웠기 때문에 3개밖에 출제를 못해서 얘는 그냥 요 3개만 외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30도짜리가 있고요. 여기가 45도짜리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60도짜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3개같이 그림밖에 못 나와요. 고일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A라는 점이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래서 P가 여기 위에 있대. 요 직선 위에 P가 있고 여기 직선 위에 P가 있고 여기 직선 위에 P가 있어요. 똑같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문제가 X축으로 나올 수도 있고 Y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거는 아무 때나 상관없던데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X축이 대 마이너스 거야. X축으로 이렇게. 여기 위에 Q가 있어요. 그렇지? 위에 Q.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위에 Q가 있어요. 여기도 X축 위에 Q가 이렇게 있어요. 됐니? 그래서 A는 저 직선과 X축 위의 점이 아닌 거예요. 알겠지? 됐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봐봐. P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P 한번 거쳤다가 Q 한번 거쳤다가 이러니까 A, P, P, Q, QA라고 하는 거는 뭐야? 삼각형 A, P, Q의 둘레가 되겠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는 문제다. 알겠지? 됐죠? 그래서 얘를 너네가 이미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뭐 A급 서류 다 있잖아. 어떻게 하냐면 얘를 선대칭을 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 점을 A 프라임.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A를 또 선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A2 프라임. 나머지도 똑같아요. 선대칭을 해주고요.
또 선대칭을 해줍니다. 이건 좀 그림 좀 내가 많이 이상해.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뭐냐면 A'과 A2'이 이어줘요. 그냥. 그래서 이 그림이 일단 1차 작업이에요. 알겠죠?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지울게요. 그럼 봐봐. 여기를 이제 P라고 그냥 적어놓을게. 대놓고 이제 거꾸로 증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Q라고 적고 여기도 여기 P라 적고 여기 Q라 적고 여기도 얘를 P라고 적고 여기를 이제 Q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구하는 게 AP, PQ, QA거든요. 일단은 각만 다르지 아직 꼭지점 적어치니까 일단 한 번에 갔다가 여기서 쪼갤게요. 그래서 요거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1, 2, 3번 공통으로 갈 거야. 그러면 봐봐. 수직 이등분 됐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맞아? 그러면 당연히 AP랑 A'P랑 길이가 같아요. 맞아? 그래서 요거를 뭐다? A'P로 바꿔치기를 해요. 됐지? PQ는 그냥 그대로 PQ라고 둘 거예요. 그 다음 QA도 바꿔치기를 할 건데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수직 이등분 했으니까 그러면 QA랑 QA2'이 같아요. 요까지 지금 됐나요? 그럼 봐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을 물어. 뭐일 때야? 이게 일직선상에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늘 뭐냐면 A', A2'이 됩니다. 알겠지? 요까지 됐니? 근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요 길이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를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알겠지? 됐나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거야. 고정된 점을 움직이는 점이 있는 점의 자취의 선대칭입니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P가 움직이는 점인 게 P의 자취가 직선이 있잖아. 맞아? 그래서 뭐다? 이 고정된 점을 이 직선에서 선대칭. 그 다음에 Q도 여기 위에 움직인 다음에 그럼 Q의 자취가 직선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 고정된 점을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걸 하자는 거였지? 여기까지 됐니? 여기 기본 아이디어야. 그게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좀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과연 요 길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지.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5라고 잡을게. 5. 그래서 OA'을 연결을 이렇게 쓱 해줘요. 그 다음에 OA도 연결을 이렇게 쓱 해줘요. 그 다음에 OA2'도 이렇게 쓱 연결을 해줘요. 됐니? 현재 빨간색 세 개는 길이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 큰 삼각형 입장에서 또 수직 이등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밑변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 세 개가 길이 같아요. 됐니? 그럼 여기 봐봐. 요 각을 동그라미 잡고 요 각을 x라고 잡으면 1번 케이스에서는 동그라미 더하기 x가 30도입니다. 맞아? 맞니? 근데 뭐라고?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겠네? 맞지?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2배의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몇 도가 돼요? 60도가 돼버린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빨간색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요거랑 길이 같다고. 근데 이 각이 지금 몇 도라고? 60도라며. 그럼 뭐야? 꼭지각이 60도인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라며. 그래서 뭐다? 삼각형 O, A', A2'이 정삼각형이 돼버렸습니다. 정삼각형이니까 뭐야? 길이가 다 같잖아. 그래서 요 길이가 뭐가 된다고?
그냥 단순히 OA 프라임 한 변의 길이가 된다고. 됐니? 근데 아까 뭐라고 했는데 빨간색 길이 같다며. 그러면 OA 프라임은 OA랑 같은 거지. 그래서 얘가 뭐다? OA가 나오게 됩니다. 됐니? 그래서 공식의 결과를 이렇게 볼게요. 얘는 루트 1 OA를 적을게요. 루트 1은 1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최소값이 이거랑 했으니까 여기 지금 최소잖아. 그래서 얘가 요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똑같이 기계적으로 해줍니다. 그치? 뭐? 연결해주고요. 연결을 해주고 여기 동그라미, 여기 X가 잡을까요? 그러면 2번에서는 지금 뭐가 됐다고? 동그라미 더하기 X가 45도예요. 그런데 뭐라고? 2등변 삼각형이고 2등변 삼각형에서 여기도 동그라미고 여기도 X가 된다고. 그러면 2배의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여기가 뭐라고? 직각이라고, 직각. 근데 길이 같다며.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뭐냐면 삼각형 OA가 각 A'5, A2'이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됐니? 그럼 너네 알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이게 45도라는 말이잖아. 맞아요? 1대1대 루트 있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맞니?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그러니까 즉 뭐야? A', A2'의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2 OA' 되는 거 맞아요? 맞죠? 1대1대 루트 2니까? 근데 OA'이 뭐랑 같다고? OA랑 길이 같다며. 그래서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 이번에 루트 2 OA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다. 그래서 이게 공식입니다. 45도일 때는 루트 2 OA가 돼요. 됐나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 3번까지만 조금 하자. 실시간 좀 미안하네 그래. 3번 빨리 할게. 자, 이번에 똑같이 해줘요. 요거 연결해주고요. 요거 연결해주고요. 요거 연결을 해주고요. 동그라미 X. 그러면 2등변 삼각형 동그라미 여기 X. 그래서 현재 동그라미 더하기 X가 이번에는 60도예요. 그러면 2배를 해주면 이번에는 120도가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가 120도인 2등변 삼각형인데 제 그림을 예쁘게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졌다고. 됐니?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하는 거잖아. 연장선 그어주고 수선의 발 쓱 이렇게 내려버리면 여기가 60도다 라는 거 아닌 거 맞지?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잖아. 맞아? 맞니? 이게 싫으면 이렇게도 괜찮은데 혹시 요게 더 할 수 있나? 너네 이게 더 편한가? 너네 봐봐. 이게 더 편한가? 너네는? 봐봐. 여기에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 내리면 이거 몇 도가 되니? 60도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거 1대 루트 3대 2 되는 거 맞아? 맞니? 그럼 잠깐만 요 길에 내가 별이라 칠게. 별. 이게 별이면 2분의 별이고 여기가 뭐가 돼? 2분의 별 루트 3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A', A2' 요 길이가 뭐가 돼? 2분의 별 루트 3의 몇 배야? 2배가 되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 루트 3 별이 되지. 근데 별이 뭔데? OA 프라임이지. 근데 OA 프라임이랑 뭐랑 같대? OA랑 같다며. 이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60도일 때는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 공식이 뭐다? 루트 3 OA가 돼요. 외우기 쉽지 않니? 30도, 45도, 60도인데 루트 1, 루트 2, 루트 3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겠지?